여기서 이 고점 라인을 어떻게든 이탈이 안 되고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가면은 여기는 전부 다 매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장 끝나고 코스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금 하락 채널 속에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지금 요게 2021년도 거의 막 여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단 채널의 하단에 반등 이탈했다가 저항 나오고 다시 재반등, 그 다음에 또 반등. 일종의 요거는 트랩으로 보고, 이것도 일종의 트랩으로 보고 지금 채널 작도를 한 겁니다. 하락 채널 보이시죠?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 하락 채널의 하단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지리도 지금 안 깨진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요 이제 큰 음봉, 요게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봤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봤습니다. 그죠? 이게 삼각수렴으로 봐서, 요게 요렇게 가다가 요게 뭐 돌파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탈돼서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락 채널이라고 아니 그저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탈이 한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삼각수렴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이 깨지면서 이 하단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렉탱글 패턴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사각박스 박스권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삼각수렴의 연속이었다면 삼각수렴의 연속이었다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하루 이탈하고 다시 돌파해서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요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또 이탈을 해버렸죠. 또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렉탱글로 보는 게 확실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요게 이게 렉탱글 패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박스권이 맞아요. 박스권이 맞고 이게 이렇게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렉탱글 패턴과 함께 지금 봐야 될 게 이 하락 채널이라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렉탱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탈됐다. 그러면 아이고 응축이 끝났네. 하락 폭발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하락 채널이 지금 요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해도 요 밑에서 바로 반등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 밑에가 이 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렉탱글 패턴으로 보지만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아직 채널 이 하단 채널 하락 채널의 하단과 이 렉탱글 패턴의 하단에 폭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탈이 돼도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 했을 때 이 하단 채널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 자리가 이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튼 지금 상태는 그렇다. 렉탱글 패턴이자 여기서 또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마우스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요 앞에 거를 볼게요. 요 앞에 거를 보면 자 여기서 고점까지가 45일 29봉이죠. 29봉에 지금 그러면 각도가 지금 이 각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 각도로 올라갔어요. 자 29봉에 이 각도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다시 이렇게 29봉을 봤을 때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한번 꺼봅시다. 요거를 피보나치를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확장하고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0.5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 0.50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여기 있던가? 자, 여기서 이게 29봉이니까 여기고 이거 옛날에 제가 그 각도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건 다 지워버리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저점에서 여기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가 총 29봉이었어요. 29봉 29개의 캔들 그래서 이 고점부터 다시 29개의 캔들을 세보니까 지금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여서 이 자리에 이 2134포인트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만약에 요렇게 해서 아니 정사각형이 아니라 아이고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가 지금 요 각도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 각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떨어지는 것도 자 이 각도로 떨어졌으면은 그 뭐다? 상승하는 각도와 하락하는 각도가 같았던 거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근데 지금 하락하는 각도가 요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의 각보다 하락의 각이 약간 더 둔각이었다. 이게 좀 이렇게 각도가 날카로웠지만 둔하게 떨어졌다. 그죠? 그런데 큰 차이는 없었다 이거예요. 큰 차이가. 그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건 이제 이전 상황이고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상승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월 달까지 1월 3일까지 빠진 거를 보면은 각도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도가 이 각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매도의 힘이라면 똑같이 이 각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각도는 안 떨어지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만약에 이 각도가 매수에 이렇게 상승하는 각도가 매수의 힘이거든요. 그럼 매도의 힘도 같이 이 매수의 힘과 똑같은 힘이었다면 같은 각도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올라올 동안에 매수의 힘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매도의 힘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각도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약간 희망을 좀 가져볼 만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보시면 여기서 이 각도로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도 이 각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간 것보다 떨어지는 각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요거면 내려오는 각도가 더 날카롭단 말이에요. 각도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힘이 센 겁니다. 이거를 정중앙으로 봤을 때, 자, 정중앙으로 봤을 때, 이 각이 크잖아요. 이 각보다. 그러니까 각이 작으면, 그럼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면 이렇게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중앙이라면 자 정중앙이라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으면은 가파르게 상승한 힘 그럼 또 가파르게 하락한 힘 이게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요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이 더 크죠. 각이 크다는 말은 뭐다? 가파르지 않다. 그럼 가파르지 않다는 말은 뭐다? 앞에 각보다 뒤에 각이 크다면 뒤에 있는 힘이 앞에 있는 힘보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각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똑같은 매도의 힘이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탈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여기 만약에 중심값이라면 각이 더 크다. 그럼 매도의 힘이 더 약하다. 여기 매수의 힘보다 올라왔던 매수의 힘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매도의 힘이 더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 파동으로 갈 확률보다 여기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승으로 간다는 말은 아닌데 확률
그러니까 그 힘이 우리가 각도로 살펴본 바 원래 보시면 하락 채널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락 채널에서는 하락한 각이 날카롭고 상승한 각은 완만합니다. 하락한 각은 날카롭고 상승한 각은 완만해요. 지금 하락한 각은 날카롭고 상승하는 각은 완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떨어지고 나서 이 고점까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더 강하니까 날카롭게 떨어지는 거고, 더 날카롭게 떨어지고 매수세가 적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각도가 넓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반대로 하면 날카롭게 올라가고 둔하게 떨어진다. 그럼 다시 날카롭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렇게 상승을 할 확률이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락을 할 확률보다는 조금은 더 크다. 각도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고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저는 몰라요. 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신만이 아는 거고. 여튼간에 우리는 그렇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렉탱글 패턴도 중요하지만 요게 깨진다고 해서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깨진다고 해도 밑에 이 하락 채널에 하단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맞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여기 매물대도 있다. 이게 이탈이 돼도 여기 만약에 이탈되고 저항 맞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어쨌든 채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락 채널은 깨지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이 채널이 맞다면. 아니면 채널을 다시 이렇게 꺼야 되겠지. 채널의 각이 다시 달라지거나. 여하튼간에 근데 지금 현재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해서 한 채널, 이 채널밖에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요게 이탈이 되더라도 반등으로 갈 수 있고 매물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승한 각보다 지금 조정받는 각이 더 넓은 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무적이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하락 채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때부터 지금 제가 여기 어딘가 중간에서 팔았어요. 다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여기 어디 중간에서. 왜냐면 고점을 이 1시간 봉을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졌거든.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야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올라갔는데 자 조정을 받았어. 다시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고점이 낮아지면 채널이 하락 채널로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하락으로 가거나 조정이 시작됐다. 응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팔고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안 들고 있으니까. 저는 주식 안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크게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그게 마음 편하지. 물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긴 한데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차라리 떨어져라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반등해라. 아니면 시원하게 요 떨어지는 동안에 전 주식을 못하니까 인버스밖에 못 사니까 ETF밖에 못 사니까 그러면 안 떨어질 거면 그러면 차라리 돌파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막 맨날 이거 휴대폰 쳐다보면서 오늘은 상승했고 내일은 하락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예전부터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다 파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승을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이 돼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요것도 꽤 큽니다. 요만큼도. 요만큼도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고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렉탱글 패턴을 고점을 여기다가 그렸지만 사실상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 요거 요 세 개의 고점이 걸린 데가 어딥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투자는, 매수는, 내가 일반 기업을 산다면 매수는 요걸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요게 또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든가. 매수의 관점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 반등했다고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반락했다고 매도, 이건 너무 짧아요.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채널에 상단 채널에, 이제 하락 채널에 상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항점이 너무 많다. 지금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저항점은 지금 세 개 다 바로 위에 있는 게. 그죠? 지금 요거 저항점이고, 요거 저항점이고, 요거 저항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뚫으려면, 물론 지금 당장 뚫기가 힘들 거야, 아마. 이게 세 개를 어떻게 다 뚫고 올라가. 근데 이게 횡보로 지나갈 수는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뚫어버리면 되지. 그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그 일반 기업 말씀드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16분이나 지났네.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볼린저 밴드 봅시다. 볼린저 밴드 20-2입니다. 그리고 요게 밴드 위 차트인데, 보시면은, 밴드가 지금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밴드 폭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밴드 폭이 엄청 줄어들었다. 보통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밴드 폭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질 때, 그때 캔들이 위를 치느냐 밑을 치느냐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밴드 폭이 지금 이게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더 줄어들어서 만약 여기서 더 이제 보합이 나왔다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치고 올라갔다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 둘, 세 개를 다 돌파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플러스 D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D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ADX가 위로 돌릴 겁니다. ADX가 위로 돌리면서 플러스 D가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윗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되면 그거는 매수다. 아시겠죠?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일단은 이 MACD는 지금 여기 이제 시그널이랑 MACD가 그 교차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교차 신호는 살짝 늦어요. 제가 예전에 MACD를 강의를 할 때 MACD 이제 히스토그램 가지고 이제 신호를 잡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빠르고 요건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일 빠른 거는 MACD 선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락하는 거 어떻게 보냐면, 어느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근데 이게 돌파되면 또 요 고점 여기. 그러면 그 고점을 하회해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이건 지금부터는 하락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지. MACD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MACD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도 선을 하나 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을, 평행선을,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는 거야. MACD 선을. 근데 다음날 됐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선은 지워버리고, 다시 수평선을 그 고점에다가 이렇게 또 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MACD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수평선을 이렇게 껐어요. 이렇게 끊었는데, 어느 날, 다음날 됐는데, 요게 이렇게 꺾였어. 그건 뭡니까?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게 보이죠? 거기가 고점입니다. 물론, 그게 속임수 신호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꺾이는 부분이, 이게 1차적으로,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그런 거죠. MACD 선이 위에서 이제 꺾여 내려온 게 여기죠, 여기. 여기서 꺾여 내려왔죠. 여기를 제가 선을 그어볼까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자, 이 자리죠. 여기죠. 여기가 고점이었다. 거의 최고점이죠.
MACD가 상당히 빠른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MACD 선은 빨라요. 근데 시그널과의 교차는 살짝 늦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요게 이제 교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매도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MACD 제 그 강의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났다고 무조건 그 매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바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럼 트리플 크로스거든요. 트리플 크로스가 나오면 요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라고 무조건 팔고 골든 크로스라고 무조건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MACD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튼 그렇고 RSI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라인을 잠시만요. 이거 좀 굵게 할까? MACD를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보이기 편하게. 그리고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 라인을 MACD는 제 강의에서 50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0선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자, 만약에 지금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죠.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밴드윗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 DMI는 완전히 딱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친다. 여기서 이제 캔들이 상방으로 친다. 그러면 얘가 돌겠죠. ADX 위로 올라가겠죠. 얘는 다시 골든 크로스 다시 나겠죠. 플러스 D 올라가겠죠. 그때가 바로 어디다? RSI가 50선에서 반등하는 겁니다. RSI에서 가장 좋은 거는 50 돌파하고 50에서 반등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길어질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RSI 편을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RSI가 50에서 돌아 나가는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다. 아시겠죠? 제가 1시간 한번 보고 싶은데 다른 차트를 좀 볼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1시간 봉은 오늘 좀 제낄게요. 1시간 봉을 제끼고 살짝 볼까? 살짝 볼까? 1시간 봉 보시면 지금 볼린저 밴드 지금 20-2의 밴드윗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죠.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근데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선에 딱 붙어 있네요. 1시간 봉은 뭐 크게 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에서 봐야 될 건 이거네. 요게 지금 120-1의 볼린저 밴드의 폭이 지금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 말은 위로든 밑으로든 뭐가 지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포인트가 이 자리가 1시간 봉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더 크게 보는 일봉에서도 그렇고 뭔가 위아래로 뭔가 튈 수가 있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차트를 좀 볼 거냐면 그냥 작도만 좀 할 거예요. 일단은 나스닥을 봅시다. 나스닥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채널만 살짝 끄어 볼게요. 그리고 이 채널이 뭐 맞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바꾸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네. 트레이딩 뷰를 그냥 다시 결제를 할까? 쓰지도 않는 걸. 자, 조금 귀찮네요. 자, 다시 채널 다시 꺼 볼게요. 자, 요 고점에서 고점이 잘 안 찍히네. 요 고점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채널을 어떻게 끌 거냐면 아니지, 여기 아니고 다시 꺼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꺼야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꺼볼까? 요게 좀 더 마음에 드네. 여튼, 지금 나스닥이 이래요. 나스닥이 이런데,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그러니까 미국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장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근데 미국장은,
기존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랑은 좀 다르지만, 근데 미국 장이 만약에 여기에 돌파한 거를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저항의 그 상단 부분, 채널의 상단 부분, 요것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본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하고 나스닥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본 겁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채널 상단이 얼마 안 남았죠. 채널의 상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에 반락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S&P 500을 보고, 다우는 30개밖에 안 되니까, S&P 500을 한번 볼게요. S&P 500은 제가 작도를 해놨는데, 나스닥은 기술주잖아요. 근데 S&P 500에 이제 거의 뭐, 요게 이제, 여기 있는 500개의 기업이 거의 뭐, 미국의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업종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건 작도를 미리 해놨는데, 요 고점과, 그죠? 이 고점을 가지고 연결을 했고, 요거는 페일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을, 자, 여기서, 요거는 페일링, 그 다음에 요 반등,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중단해서 돌아가는 모습, 중단해서 저항, 뭐 이런 걸 보고 일단 이렇게 끄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요게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오히려 이게 맞겠네. 그죠? 자, 요렇게 고점, 요렇게 저점. 이러면은 정말 암울해지는 거죠. 이러면 이게 맞겠네. 이게 맞겠네. 채널을 끄버리니까 이게 맞네요. 역시 채널을 이리저리 꺼봐야 돼. 여기서 반등, 그죠? 반등.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서 저항, 반등. 이게 맞겠네. 와, 그러면 지금 슬픈데, 이게 지금 고점 맞고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이 하락 채널이 끝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지금 채널을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는 요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내가 어떻게 껐더라? 하여튼 이렇게 껐었나?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끄은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저점을 높였잖아요. 저점을 높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상승 채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한다면 여기가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더 큰 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작도는 여러 가지로 끄어봐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맞으면 진짜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수렴이요, 수렴.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채널의 하단이고 채널의 상단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가 되려면 여기서 이 고점 라인을 어떻게든 이탈이 안 되고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돌파를 해서 지지받고 가면은 여기는 전부 다 매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 이렇게 되는 게. 그죠? 여러분 그렇겠죠? 보시면은 채널의 하단은 틀림없어요. 채널의 하단은 지금 여기 2포인트잖아요. 여기 1포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왔고 위에가 2포인트잖아요. 요 채널은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아까 끄었던 채널의 하락 채널의 상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채널의 하단이 이렇게 있어요. 단기 채널이. 그러면 지금 요게 삼각 수렴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탈이 돼버리면 뭐다? 밑으로 내려가는 기다. 요거 위험하다. 근데 돌파가 되면 요거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야, S&P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네요. 장난 아니구만.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여튼 요것도 생각하고 보셔라. 왜냐면 우리가 미국장이랑 커플링이 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뚫고 올라가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환율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환율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환율 중요한데, 환율은 사실 작도가 뭐 크게 다른 일반 뭐 지수나 종목에 비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환율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낮아지면 낮아지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지, 요 때를 거의 유지를 해요. 왜냐면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그 미국과 우리가 이제 둘 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둘 다 경제 성장률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어느 정도의 이 포인트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때는 IMF 때 1996년 1996년 때 진짜 힘들었죠. 제가 이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인가 하여튼 그때인데, 그때 1996년 때 이럴 때 환율이 지속, 그 다음에 2008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이렇게 환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폭이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작아질 거다. 그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요것도 일종의 삼각수렴 형태를 뭐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근데 요거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삼각수렴 아니야? 이게 끄었어요. 이렇게 선을. 이거 삼각수렴 아니야? 이렇게 끄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끄어봅시다. 이거 삼각수렴 아니야? 그럼 이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삼각수렴을 돌파하면은 뭐 이렇게 상승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중간중간 이슈 있으면 올라가고 이슈 있으면 내려가고, 이 정도로 뭐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환율 차트를 왜 가져왔냐면, 지금 이제 환율이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한 자리가 보시면 기존에 이 환율의 어떤 일정한 박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박스가, 자, 이거 고점 박스입니다. 고점 박스. 그 기준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고점에서 저항받는 박스. 그러니까 저항받는 박스예요. 근데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받은 거야.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죠? 이게 주봉이었고, 아이고. 올라가는데, 자, 이게 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 120-1을 이렇게 이제 상방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제가 말했죠. 120-1 위에서가 폭발이 터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 각도로 갔던 애가 각도가 더 날카로워졌죠. 그럼 뭐 이거는 탐욕에 의한 오버슈팅이거든요. 오버슈팅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탐욕에 의한 거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려와서 지금 바로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그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120-1의 하단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부터 하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정상 범주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정상 범주라고 말하기에는 폭이 너무 커. 그죠? 폭이 너무 큰 상태야. 그죠? 일단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하락에서 일단은 상방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게 다시 이탈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싫어요. 환율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내려와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내려오는 게 좋은데, 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락, 이 채널을 어떻게 꺼야 될지 몰라요. 여기서 언제 반등 나와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이렇게 작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단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단이라고 치고, 이거를 확장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왼쪽으로.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게 만약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내려올 수 있다. 그럼 당분간은 외국인이 팔자가 계속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한번 하나 생각해 놓으시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게 뭐냐면 241선입니다. 그 환율은
역사적으로 241선에서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241선 지지. 그죠? 241선에서 꽤 의미 있는 지지. 그리고 여기는 저항. 그리고 여기도 저항. 그래서 환율은 241선을 꽤 좀 타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탈이 됐다가 지금 241선과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241선 이렇게 발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하락 채널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단 한 포인트만 가지고 제가 지금 찍은 거잖아요. 하단만 가지고 지금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채널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래 한번 끄어볼까? 채널을. 만약에 이 241선에서 저항이 나오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채널이 요렇게 된다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보면은 채널이, 물론 고점 여기서부터 제가 그었지만, 여기 중단, 그리고 여기서 이탈 돼가지고, 다시, 뭐,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저항. 여기서 계속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241선과 채널 상단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율이 꺾일 때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환율이 꺾일 때,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다가 아까 채널이 요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지금 제가 다시 끈 이게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게 볼린저 밴드 120-1의 그 폭 안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상 범위라고 하기에는 밴드 폭값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밴드 폭값이 크단 말은 뭡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거든. 편집 밴드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밴드의 그 시그마 1과 플러스 시그마 1과 마이너스 시그마 1 사이에 들어가면 정상 범주인데, 이게 밴드의 폭이 너무 커져 버린 상태면 이게 정상 범위라고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탈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241선과 만나는데, 나는 이 자리가 요런 자리이기를 소망한다는 거지. 요런 자리. 지금 241선을 이탈을 했는데, 만났는데 이탈되는. 그래서 241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다?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달러를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달러를. 얘들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환율이 지금 요때 1,300원이야 칩시다. 1달러에 1,300원을 받았어. 얘들이 1달러를 가지고 왔다고요. 한국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1,300원을 주네. 1,300원을 가지고 1,3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샀어. 외국인이야. 근데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 가격은 그대로야. 가격은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샀다 칩시다. 외국인 골뱅이가 1달러를 가지고 1달러에 1,300원 할 때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300원 갖고 A 기업을 1,3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샀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예를 들어 지금 1,000원이야. 근데 A 기업은 주가가 그대로 1,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뭐다? 1달러에 1,000원이다. 근데 내 주식은 지금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A라는 기업이 1,3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00원에 1달러니까, 그럼 내가 이 1,3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달러로 바꾸면 1.3달러를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오르지 않아도 종목이 그냥 횡보만 해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샀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 가격이 안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얘들이 달러로 바꿔갈 때 1달러가 1.3달러가 되는 마법이 벌어지니까,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하락을 하려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캐치를 하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내려갈 것 같으면 얘들이 들어온다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위치가 241선에 하단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니, 보시면 지금 요 상태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탈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탈해서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런 것도 다 영상으로 만들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40분이나 지났네?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종목들 보면,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기관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개인이 샀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잡주나 작전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주. 근데 그것도 그 시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A 종목이 있으면 A 종목이 외국인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손바뀜이 일어나요. 외국인이 다 파는데 그걸 기관이 사. 그래서 기관이 사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외국인은 팔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관이 사면 올라가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 A 종목이. 그래서 현재의 어떤 종목이 외국인이 샀을 때 오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환율이 꺾여서 내려오면 241선에서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에서 꺾여서 내려와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샀을 때 가격이 오르는 종목을 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환율도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또 241선을 돌파를 하고 또 120일, 241일 지지를 하고 정고를 돌파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될 건데, 여튼간에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시면은 이 상승 채널이 지금 상단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 저항점도 이렇게 있고, S&P 나스닥 다 전부 다 이 하락 채널의 상단에서 상단에서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몸을 지금 사리시는, 지금 막 미친 듯이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돈을 벌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고, 다 여러분 돈 안 잃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제발 좀 돈 좀 안 잃었으면 좋겠어. 주변에 막 주식만 하면 돈 잃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어가지고 제발 좀 최소한 내 본전 정도는 지키면서 재미로 하자. 그 이후에 실력이 늘어가면 그때부터 쌓아가면 되잖아요. 한탕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